지금부터 얘기할 주인공은요. 육식공룡의 최강자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요. 사실 19세기 말부터 보고되긴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는 발견된 화석들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작은 뼈 조각으로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룡의 정확한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908년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체 모습에 대한 단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야? 형체를 알아보시겠어요? 꼬리인가 저게? 쪽에 얼굴, 어디가 얼굴이에요? 쪽에 얼굴 쪽에 안 보여요. 쪽에 돌같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몸통은 일단 왼쪽에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등뼈고요. 아 등뼈. 골반이 있고 꼬리가 저렇게 나 있죠. 머리는 이 동물이 죽은 다음에 뜯겨져 나갔어요. 아래 턱뼈 큰 네. 것 봐.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파편으로 발견됐던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온전한 화석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화석을 직접 발굴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한 큐레이터는요,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뼈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거대한 육식공룡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사진만으로 저희는 봤을 때는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크기를 알 수가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최대 13m까지 자랐어요. 엄청 커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은 높이가 최대 6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층 버스에 앉아 있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랑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와. 무서워. 오 소름. 이렇게 덩치 큰 티라노사우루스랑 길을 가다가 마주쳤다 생각해보세요. 어떡해. 죽은 척 해야지. 네,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도 무시했을 먹어요. 거예요. 네. 죽은 거든 뭐든 다 먹어요. 착한 티라노사우루스도 영화 속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시면 일단은 덩치가 굉장히 크죠. 크기도 큰데 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몸무게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네. 제일 대중적인 공룡 중에 하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그쵸. 잘 공룡에 대해서 몰라도 티라노사우루스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알죠. 1등이죠. 심지어 햄버거 메뉴도 있잖아요. 뭐 그쵸. 뭐 음악 밴드도 있고 티렉스라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알베르토 씨,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크기가 크니까 발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다들 기뻐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공룡을 이렇게 발굴하니까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이 잠시였죠. 왜냐면 일단 땅 속에서 걷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00kg 정도 됐다고. 와. 뼈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그 굴석기라든지 그런 지금처럼 뭐 전기들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오직 그냥 삽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됐어야 되니까 계속 작업하다가 3개월 걸렸어요. 삽질을 삽질을 3개월 한 거. 삽으로 3개월. 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 뼈들은 그 곧장 마차에 실려가지고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 이제 헨리 오즈본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거대한 화석 더미를 보고 이 공룡의 골교를 전시를 하면은 대박이 날 거라는 거를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이름이 바로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렉스. 엄청 네. 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된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마침내 1915년 헨리 오즈본 관장에 의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큰 반응을 얻어서 기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기사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장 강력한 싸움꾼, 동물의 왕국을 지배한 왕 중의 왕, 지구상의 절대적인 전쟁 군주 등과 같은 엄청난 수식을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뭔가 자극적인 수식어를 많이 붙였네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최강의 공룡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미지는요, 이 시기에 지어진 이름과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최강의 그냥 공룡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있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다른 육식 공룡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앞발이 없어. 발톱? 이빨? 이빨은 뭐 맞아요. 이빨입니다. 이빨이 엄청 날카로운가 보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대부분의 육식 공룡들과 달리 일단 머리뼈 길이만 해도 약 1.5m 정도 돼요. 네. 우리 사람만한 거. 사람 그러니까 그죠, 100kg 그죠. 드는 거죠. 건우군이 거기 그냥 혓바닥 위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크다 보니까 또 이빨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 이빨 그 실물 크기로 제작한 모형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클까? 네. 일단은 얼마나 아까 그 알로사우루스 이빨을 보셨죠? 네. 네. 우와. 네. 우와. 엄청 낫이에요, 낫. 부메랑 아니에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농기구 같아. 약간 돌로 변한 바나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와.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이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알로사우루스. 너무 이빨 하나가 크죠? 저렇게 큰 게 도 안 된다. 몇십 개. 그럼 왜 이빨이 이렇게 크고 두꺼워졌을까요? 그냥 으스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먹잇감을? 맞습니다. 뼈채 그래서- 씹으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크기가 크게 큰 거는 한 30cm까지 자라요. 와. 다른 육식공룡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계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독특한 특징은요, 바로 눈이에요.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가 되게 양옆으로 납작해요. 눈이 옆에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말처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때요? 조금 더 정면에 있어요. 눈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티라노사우루스는 부엉이라든지 고양이처럼 정확하게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보다 넓은 곳을 보지 못했겠지만은 거리 감각이 엄청 뛰어났고요. 게다가 눈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시력도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해봤더니 사람보다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우와.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보고 있어요. 우와. 오늘날 살아있는 맹금류랑 비슷한 망원경이 시력이에요. 없이도 그냥 망원경 효과가. 눈 자체가 거의 망원경이었던 거예요. 와. 당시 그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연 뭐였을까요? 꼬리? 맞아요. 진짜? 꼬리입니다. 꼬리 왜? 예. 머리 너무 길게 해놨나? 꼬리가 바닥에 끌리고 있어요. 쳐져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고생물학자들은요, 공룡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룡은 꼬리를 들지 않았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공룡은 이제 그냥 파충류, 일반적인 파충류로 인식을 했어요. 그쵸. 이구아나라든지 악어처럼. 이때 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했는지 캥거루처럼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세로 복원하기 위해 억지로 꼬리뼈들을 꺾거나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파충류면 무조건 굶떠야 되고 굶뜬 동물은 꼬리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그냥 화석을 끼워 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 공룡들은 다 꼬리를 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만약에 꼬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꼬리가 끌린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꼬리를 끌고 다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동안 발견되었던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보면요, 꼬리를 정말 끌었다면은 왼쪽 발자국과 오른쪽 발자국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꼬리를 끈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꼬리를 끌지 않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로운 모습을 나중에 제안하게 됩니다. 아 고개를 좀 숙이고 다녔다. 이렇게. 네. 오. 다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동적인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꼬리도 이제 안 끌고 다녀요. 그러면은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후로 다른 공룡들도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큰 발견이네요. 네. 획기적인 발견. 버룩은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이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손 면이 있잖아요. 이걸 바닥에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아 되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다 이게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에도 조금 되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아, 방향이 잘못된 거였네요. 네. 그냥 다들 공룡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공룡은 줄 팔을 알았어요. 돌릴 수가 아, 없어요. 이거잖아요. 구조상 돌릴 수가 이랬어요.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아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뼈를 다 부러뜨려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강력한 생물체로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어요. 영화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공룡 연구도 더 박차를 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공룡의 엄청난 인기는요,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독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룡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전시를 위한 돈벌이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요, 공룡은 이제 열등해서 멸종했다, 아니면 진화의 실패작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연구를 기피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세기에 2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공룡 발굴 작업은 대부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 공룡 연구는 오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서 공룡 연구는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기존에 알고 있던 공룡에 대한 사실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혁명을 공룡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964년 미국 예일대의 존 오스트롬 교수에 의해 한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부터였거든요. 당시 공룡 연구에 다시 불을 지핀 화석은 바로 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이었어요. 주라기 월드 그 사람하고 친한 동물 공룡으로 나온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리한 공룡으로서 이제 묘사가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몰랐던 공룡에 대한 진실이에요, 이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에요. 새 조상? 네. 이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손목뼈가 똑같아요. 손목뼈에 어떤 뼈가 있냐면은 반달 모양의 뼈가 있어요. 네, 이거를 손을 옆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이게 끝까지 접혀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박쥐 날개 접듯이요? 그죠? 닭의 날개도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아, 잡히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구나. 이 말은 오늘날 살아있는 새가 일부 공룡의 후손이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멸종한 게 아니네요, 공룡이? 그렇죠. 박사님,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데이노니쿠스 이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주장에는 점점 힘이 실어졌고요. 와. 마침내 데이노니쿠스의 모습은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볼게요. 날 수 있을까? 날지. 날아요? 머리에도 털이 있어. 하늘을 날 줄 알았던 데이노니쿠스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발이 날개 같네요. 그죠? 사실 날개죠, 날개. 날개 시작이지. 날개 수가 있어. 그죠? 초창기의 모습인 거죠. 초창기. 와. 그래서 이처럼 새가 일부 공룡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오늘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발견된 게 있어요? 깃털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요, 이 데이노니쿠스가 보고된 후에 오랜 기간 그 공룡의 깃털 화석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랴오닝성에 한 농부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깃털 공룡 화석이 발견이 돼요. 와. 사진으로 볼게요. 그림인가? 뭐지 이게? 화석이에요. 화석이에요. 네, 짜부러진 공룡이에요. 이게 되게 작은 고양이만한 크기의 육식 공룡인데요. 놀랍게도 목이랑 등이랑 꼬리 쪽에 솜털 같은 원시 깃털로 덮여 있어요. 이 화석은 곧바로 이제 중국 지질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라는 뜻의
중화용종 시노사우롭테릭스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시노사우롭테릭스의 발견은 일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그러네요. 이로써 공룡의 진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네.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다 네. 사실인 거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오래 못 살 것 같아. 왜? 왜? 왜냐면 크잖아요. 맞아. 그러면 신진대사도 되게 크니까 나 한 10년, 20년 살. 난 엄청 오래 살 거북이 같은 거. 그건 진짜 오래 살죠. 근데 거북이 같은 공룡과도 있잖아.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이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일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에이. 왜냐면은 마치 오늘날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들 보면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살잖아요. 저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100살 이상까지 살거든요. 근데 걔네들 느리잖아요, 엄청. 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룡 뼈를 썰어봤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을 세면은 그 공룡이 죽었을 때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는 공룡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이가 측정된 공룡 중에서 대부분의 공룡은 20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와. 그리고 현재 형장선으로 확인한 최고령 티라노사우루스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린 실제로 공룡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통해 가지고 공룡에 대해 정말 많은 거를 알아냈어요. 특히 새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를 사실은 공룡학자들은 공룡의 한 무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학계에서는 공룡이 멸종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와. 집 앞에 있는 비둘기들이 공룡이라는 거네요? 공룡이죠. 공룡 후예예요? 네. 공룡 아예 그냥 공룡이에요. 잘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룡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닭다리도. 웃기다. 네, 공룡도 먹죠, 그죠? 독수리 같은 그런 친구들도 다 그러면 공룡이에요. 모든 새는 와. 공룡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그 네. 새들이 혹시 다시 공룡으로 되는 권한은 없어요? 약간 새가 자기 스스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면은 거꾸로 새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공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이에요. 일명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혹시? 위험한 근데 발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도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진화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소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이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과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진짜로? 있어가지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마요 그런 거. 사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봐야 우리 돼요. 좀 거스르지 맙시다 우리 좀. 그래. 닭에게는요 이빨이 자라나는 정지된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다시 작동되게 했더니 공룡처럼 그러지 마요. 이빨이 나온 거예요. 부리 끝에 와. 이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리의 가장자리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빨이. 이빨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미래에는 닭한테 물리겠는데요? 진화된 먹으면 되죠. 진화된 닭한테. 치키노사우루스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치키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한번 사진으로 보고 싶어요. 그죠? 사진으로 그 상상도를 한번 볼게요. 상상도니까. 와, 이걸 원했어요 제가. 이걸 원했어? 네, 이걸 원. 아 지금까지?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귀여운데요. 그치? 예, 진짜 귀엽다. 자잘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약간 공룡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병아리가 공룡화된 느낌이다. 그죠? 어. 공룡처럼 뾰족한 이빨도 갖고 있고 긴 꼬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현재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는 이제 법적 그다음에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맞닿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그렇죠.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그만큼 공룡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